네, 안녕하세요. 머카랩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이제 머카랩 지표들, 다양한 지표, 거의 30종목 가까운, 30개 가까운 지표가 있는데, 그 각각의 지표들에 대한 활용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은 바로 MCL 오토볼륨 SR 라인,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자, 이 오토볼륨 지표는 거래량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입니다. 자, 거래량 기준으로 저 지금 NMR 뉴메렐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 뉴메렐이라는 종목의 중간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잖아요. 볼륨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평균보다 3배 이상 큰 거래량이 발생한다면 이 지표가 해당하는 캔들을 파란 색깔로 바꿔줍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캔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큰 음봉 캔들이 나와도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큰 음봉 캔들이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거래량이 3배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1.5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1.5배보단 크고 3배보다는 작다 라고 하면 그런 캔들은 양봉인 경우에는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음봉인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홍 색깔로 표시를 해줍니다. 정리합니다. 3배 이상 양봉은 파란색, 3배 이상 음봉은 빨강색, 1.5배 이상 양봉은 이렇게 형광색, 1.5배 이상 음봉은 분홍 색깔로 캔들의 색상을 바꿔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 캔들 색상을 바꾸면 뭐가 의미가 있냐? 여러분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을 보지 않으셔도요. 그냥 이 차트만 봐도 어디가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던 거래량 발생 구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쉽게 거래량이 컸던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우리 거래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차트에서.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는 곳은 그곳에서 매수 심리 또는 매도의 심리가 발동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는 추가적으로 3배 이상 양봉 또는 음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라인들이 바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는 거래량 기준의 지지선이다 해서 거지선, 거래량 기준의 저항이다 그래서 거저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거지선, 거저선, 거래량 기준의 지지선, 거래량 기준의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 기본 세팅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기본 세팅은 여러분이 딱히 손댈 건 없는데 이 피어리드 부분을 50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 세팅은 20인데 이거를 50으로 바꿔주시면 최근에 발생한 이 캔들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50개 캔들의 평균 값보다 3배 이상 큰 거래량 캔들을 파랑 색깔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평균 50개 캔들의 평균 값보다 1.5배의 거래량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형광색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는 50으로 좀 세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라인이 많아서 이거 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요 평균 거래량 대비 배수 있죠. 이거를 바꿔보세요. 한 5배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줄어드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한 4배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4배로도 바꿔보면 아까보다 라인이 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종목마다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또 종목이 있고 또 적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런 배수를 좀 크게 하셔갖고 라인의 개수를 좀 줄이시고, 거래량이 좀 적게 나온 종목은 이 배수를 좀 줄이셔서 라인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저는 기본 세팅인 3 그리고 1.5 요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서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요 지표는 이렇게 노란색 캔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캔들의 의미는 뭐냐면 꼬리가 긴 캔들을 말합니다. 또는 도지 캔들. 이 경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줘요. 꼬리가 긴 캔들은 요런 류의 캔들도 있고 요런 류의 캔들도 있어요. 자, 요런 류의 캔들이 고점에서 나온다면, 즉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긴 이런 캔들을 우리는 슈팅스타 캔들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캔들, 이렇게 몸통이 아래쪽 꼬리보다 짧은 경우, 많이 짧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망치형 캔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망치형 캔들 그리고 슈팅스타 또는 영망치형 캔들, 요런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슈팅 캔들이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자, 이 슈팅 캔들은 고점에서 나오는 경우엔 고점을 암시합니다. 차트가 많이 올라간 경우에 노란 게 나온다. 여기는 좀 고점일 확률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 차트가 많이 떨어진 후에 노란 게 나온다. 여긴 저점일 확률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 그려져 있는 요 마지막, 지금 뉴메레르에서는 최종 지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 기준의 거지선, 이 지표는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라인도 종가 기준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종가로 보셔야 돼.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요거는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지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지선, 거래량 기준의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캔들이 노란색이죠. 자, 아까 뭐라 그랬죠? 가격이 충분히 빠진 후에 노란색 캔들이 나오면 저점일 확률이 크다 라고 했고, 여기는 거래량 기준의 지지선인데 저점일 확률을 암시하는 노란색 캔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구나 하고 우리는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매수를 받아봤다고 하면 자, 위에 있는 요 라인이 저항이 되는데요. 요 라인이 저항이지만 저항을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가까운 데를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까운 데 매물대가 있죠. 여기 무슨 색 캔들? 노란색 캔들. 가까운 저항에 노란색 캔들이 존재한다. 슈팅 캔들이. 그러면 여기는 과거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이 매물대는 노란 캔들이다. 노란 캔들 아까 전에 저점 또는 고점을 암시한다 그랬어요. 이 캔들은 꼬리가 길다는 이야기가 윗꼬리가 길죠. 매도의 압력이 컸다는 뜻이에요. 매도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매도가 많이 나오는 자리 도착하게 되면 우리는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저항이니까. 또한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 캔들이 나옵니다. 여기를 찍고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이라는 걸 암시해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항을 받고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지지가 뚫립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의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주봉으로 봤을 땐 우리의 매수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아깝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지지가 뚫리고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매도를 했더니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봉으로 이런 라인을 좀 가까운 라인만 추가를 해서 좀 그려 놓으시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우리는. 그죠? 그 다음에 슈팅 캔들을 이용해서도 라인을 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 기준의 거지선 밑에 슈팅 캔들이 하나 있죠. 노란색. 그러면 최저점에 발생한 노란색 캔들에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라인을 좀 그려주시면, 자, 이 캔들은 아래쪽에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까 양봉 캔들이에요. 양봉 캔들. 자, 양봉 캔들인 경우엔 시가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이게 슈팅 라인이라는 게 됩니다. 슈팅 라인. 그래서 요거를 보조해주는 지지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방으로 빠졌지만 여기서 매수를 받아보고 요 상승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주봉으로 매매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노란색 슈팅 라인과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요 거래량 거지선을 직접 손으로 작도를 좀 했는데요. 요거를 일봉에서 가서 딱 보게 되면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 그러면 주봉으로 작도를 해놓고 일봉으로 매매를 했다고 치면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고 종가가 위로 올라와서 매수를 진행하고, 아까 주봉으로 여기 저항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를 안 했지만 다시 주봉으로 가서 저항만 좀 체크를 해 놓을까요? 저항이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저항이에요. 이렇게 체크해 놓고 다시 일본 가서 보게 되면요,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가가 요 파란색 라인 위에서 끝났으니까 매수, 그리고 이곳에서 주봉 라인이니까 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죠. 일봉으로 단타를 친다 그러면 일봉 라인이 있으니까 돌파했으니까 매수, 주봉 라인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아래쪽에 내려오면 여기는 주봉으로 그린 슈팅 라인이니까 매수, 그리고 요거를 즐겨볼 수 있었겠죠. 주봉 라인 요 사이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여기 주봉 라인이에요. 차트가 충분히 올랐다가 떨어져서 최저점에 있는 마지막 거래량 기준의 지지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으니까 매수, 요거 우리는 좀 맛있게 또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좀 두꺼운 라인, 이게 주봉 라인, 아까 우리가 손으로 작도했던 그 라인이죠. 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주봉 라인 매수, 또 맛있게 이렇게 즐길 수가 있다. 됐죠? 그리고 이 지표는요, 거래량 기준에 라인이 하나 숨겨져 있는 라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볼륨 브레이크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거지선은 끄고 볼륨 브레이크 라인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거래량 기준의 라인은 아까 그려놨던 주봉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요 형광색 라인이죠. 이게 이제 일봉 기준의 볼륨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륨 브레이크 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경합하면서 싸웠던 구역이다. 경합하면서 싸우다가 다운, 매도 세력이 이긴 곳이에요. 경합하다가 다운, 매도 세력이 이긴 곳. 여러분이 이건 다운, 업, 여기 보면 매수 세력이 이긴 경우에 업으로 표시되는데,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형광색 라인이 발생하면, 야, 여기는 과거에 세력들이 싸웠던 곳이다. 고래들끼리 이렇게 싸웠던 좀 강한 저항이고, 이게 만약에 밑에 있다면 강한 지지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가까운 곳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차트가 반등을 해서 올라왔지만 볼륨 브레이크 라인 맞고 내려오는 게 확인되고요. 반등을 했지만 여기 있는 볼륨 브레이크 라인 맞고 내려오는 게 확인되고요. 자, 반등해서 올라갔지만 여기 볼륨 브레이크 라인 구간에서 막혀서 내려가는 게 확인되고요. 여기는 왜 막히냐? 여기는 딱히 뭐 매물대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려와요. 왜? 과거에 어떤 큰 세력 간의 경합을 펼쳤던 곳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토볼륨 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가지고 또 딴 것도 볼게요. 여러분 또 업비트 많이 쓰시니까 업비트에 있는 요거 오브스라는 종목을 가지고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브스. 자, 오브스라는 종목 일단 거지선을 한번 표시해 보고요. 옵션에 가면 여기 거지선을 끄시면 라인이 안 그려져요. 저는 이걸 킬게요. 이렇게 주봉으로.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음봉 빨간색 캔들은 없고 파란색 캔들만 있고 이렇게 파란 라인만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지 매수, 위에 있는 라인에서 매도,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고요. 수익이 꽤 큽니다. 한 500%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또 이렇게 파란 캔들 나오고요. 돌파했으니까 돌파 매수, 위에 라인이 있으니까 저항해서 매도. 돌파했으니까 돌파 매수. 자, 여기 위에 라인이 추가됐어요. 과거에는 없던 라인이죠. 요 캔들에서 나왔어요. 여기가 저항, 매도. 돌파했으니까 돌파 매수 맛있게 즐기고. 자, 이곳이 하방 이탈됐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요 라인 새롭게 추가됐죠. 여기가 지지. 새롭게 추가된 라인이 가장 힘이 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구간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라인이 요거 돌파 매수.
자, 새롭게 추가된 라인 여기 지지 매수, 새롭게 추가된 라인 요거 저항, 여기서는 새롭게 추가된 라인 요거 지지 매수, 돌파되면 돌파 매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봉으로도 가볼게요. 일봉. 자, 일봉에는 이제 볼륨 브레이크 라인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볼륨 브레이크 라인은 과거의 세력들이 싸웠던 곳이다. 매수, 지지 매수, 지지 매수. 하지만 하방 이탈, 손절, 돌파롱 맛있게 즐기시고. 자, 하방 이탈, 손절, 돌파롱 맛있게 즐기시고. 자, 하방 이탈, 손절 여기서, 그리고 돌파해서 매수 맛있게 이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현재 구간에도 뭐가 있죠? 네, 볼륨 브레이크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쌍바닥 매물대를 그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라인을 하방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가까운 곳에 거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꼬리까지도 잡아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만 가지고도 매매 정말 떡주무르듯이 하실 수가 있어요. 기준만 지키면 되거든요. 자, 기준만 지키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이유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볼륨 브레이크 라인 있죠. 매수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방 이탈 있죠. 손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손실이 얼마나 나오나 볼게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큰 꿈을 안고 매수를 했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했고 한 10% 정도, 10%가 아니죠. 여기죠. 한 8% 가다가 에이 김새 버리면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종가가 끝났어. 여러분 1.73%를 그냥 손실을 확정하세요. 100만원 들어가셨으면 한 17,000원 정도는 그냥 수수료라고 생각하시고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파가 됐을 때 이렇게 이틀 후에 돌파 났네, 오케이 매수, 돌파 매수 라고 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봤던 1.2%의 손실 바로 그냥 맨징이 아니라 손실의 200배 이상의 수익을 내네요. 235%니까. 그죠? 항상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매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설레발로 여기 지지받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어. 그런데 종가가 이렇게 이탈했죠? 그럼 매도를 바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손절을 하시고 다음날 종가가 상방 돌파했으니까 저점에서 노란 캔들 나오면 이거 저점 암시인데 오케이, 큰 꿈을 안고 또 매수, 종가 이탈, 또 손절. 여기서도 한 1.2% 정도 손실이 나요. 그 다음에 재매수, 돌파했으니까 이때 이런 수익, 손실보다 훨씬 몇십 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항상 손절은 기본이고 필수고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볼륨 지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가지고 즐거운 매매, 좀 기준 매매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해 보시고 이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서 좀 피드백도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뭐 큰 건 아니지만 소정의 선물 같은 것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피드백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첫 시간 오토볼륨 지표 사용법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